그러면 이제 또 말이 있어서 그 전에 수료수를 당연히 너희 한 적은 없지. 한 적이 없어야 돼요. 고2 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니까. 고3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고. 내가 그 설명회 때나 아니면은 어머님들께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아 지금 이제 수리 논술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교재 종류 하나씩 챙겨서 들어오면 돼. 그냥 수학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을 배운다 생각해. 수학 특강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편할 거야, 너희한테는. 왜냐면 수능이랑 논술이랑 똑같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 다른 거는 없어. 진짜 대학 미적분 과정이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필요 없어. 진짜로. 왜냐? 내가 너희한테 아마 대학 과정 안 가르칠 거야. 1년 동안 하면서. 왜 교과과정으로 다 풀 수 있게 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질문을 받거든. 지금 내가 이제 EBS에서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 현재 논술이 교과과정으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 인터뷰 요청 되게 많이 받거든. 근데 나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과과정으로 풀 수 있다. 교과과정으로 풀 수 있다. 교과과정에서 숨어져 있는 원리를 이해하면. 근데 이제 그 원리를 너희가 스스로 깨닫기는 되게 힘들지, 그치?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다 풀 수 있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너희한테 수업을 할 거고. 근데 약간의 어떤 차이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뭐냐면은 수능은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근데 논술은 교과과정에 준해서 출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벗어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탁 벗어나는 건 아니고 이 정도야. 가령 너희 혹시 수능 시간에 반각공식 배웠니? 삼각함수의 반각공식. 대각공식을 약간만 이항하고 나눠주기만 하면 나오는 게 반각공식이지. 그게 교과과정은 아니야. 대각까지만 교과과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만약에 반각공식을 써야 돼. 그럼 그거는 출제 못해요. 그거는 출제를 못해. 근데 논술에서는 그 정도는 출제가 가능해. 반각공식 정도는. 왜? 그냥 교과정에 있는 공식 가지고 한 번에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부정적분을 생각하는데 가령 뭐 사인 제곱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적분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돼? 반각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 이 정도는 인정. 이 정도까지가 인정. 근데 교과정에 없는 거 쓰면은 절대 점수 안 줘요. 가령 로피탈의 정리 있지. 너희가 되게 좋아하는 정리. 로피탈의 정리 절대 쓰면 안 돼. 그거 무조건 감점이야. 그 다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 신발끈 공식이라고 있지. 고1 때 배운 거. 세 점에 좌표 주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교과정 아니거든. 그거 쓰면은 무조건 감점시키는 점수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건 반각공식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어.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부분적분도 가능은 해. 사인을 코사인의 뭐야? 부호만 뭐 조정해주면 되니까 미분된 형태다라고 보면 되니까 부분적분도 가능하긴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약간의 공식을 좀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다. 교과정에서 그냥 곧장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을 쓸 수 있다 선이지 나머지는 개념적으로는 전혀 그런 거 없어. 대학과정? 에이 필요 없어. 진짜 필요 없어. 의대 문제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한번 봅시다. 먼저 교재를 좀 설명하자면은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파란색 교재는 학원 공통 교재예요. 공통 교재. 물론 내가 만든 거긴 하지만. 자 근데 이 교재의 문제를 우리 반은 다 풀진 않을 거야. 쉬운 문제들도 있거든. 모든 반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마 3분의 1 정도는 안 풀 거야 내가. 너무 쉬운 거는. 그건 나중에 너희가 그냥 복습할 때 한번 풀어봐. 해설지는 다 같이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만 다룰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프링으로 제본된 거 있지. 이게 이제 우리 반용 보충 프린트입니다. 이 책 한 권당 이렇게 내가 프린트 하나씩 나갈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가 이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기억하고 그 다음 자 이제 내가 작년까지는 이제 고2 때까지 모의고사 1등급이면은 우리 반 입반 기준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을 거예요. 98%로 끊었어요. 그래야지 진짜 1등급이야.
재수생 들어왔을 때. 얘들아, 그 비율 혹시 아니? 수능 때 수학 1등급 중에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 몇 퍼센트인 줄 아니? 63%. 작년에 63%.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3월 달에 1등급 받은 학생 중에 3분의 1만 1등급 받는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98%로 끊었는데 98%가 안 되면 테스트를 통과하는 학생, 테스트 봐가지고 통과하는 학생만 지금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제 너희가 여기서 의예 생각하는 학생들 있고 수학 실력만 가지고 내가 이제 뽑은 그 판단을 한 거니까 아마 수학 그 의대 관련 사람들도 있고 의학 계열, 그 다음에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뭐 이제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의학 계열도 안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작년까지는 학생들한테 수학만 잘하면 한양대 간다 그래. 수학만 잘하면 한양대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과학까지 잘하면 연대 간다 그래. 이게 뭐냐면 과학 논술을 작년까지 봤으니까 연대가. 그 다음 국어 영어까지 잘해야지 의대 간다 그래. 왜 그럴까? 최저. 그치? 의대들은 대부분 다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의대는 제일 센 게 4합 5예요. 중앙대 의대. 4합 5가 제일 센 거야. 최저 등급 중에. 그것도 과학은 평균이야. 중앙대는.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저 맞추면 실제 경쟁률이 되게 낮아지거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봐도 의대 문제랑 연대 문제랑 난이도는 차이가 없어. 어쩔 땐 연대 문제가 더 어려울 거야. 아마 풀어보면. 수학 난이도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최저 부분이야. 그래서 이번에 고대가 이번에 새로 논술을 보잖아. 고대가 지금 최저를 얼마로 걸었냐면 일반과를 4합 8로 걸었거든. 4과목 건 거는 의예 빼고는 최초야. 그러다 보니까 예시문항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좀 쉽게 내. 왜? 그래도 되거든. 4합 8로 걸르면은 내가 봤을 땐 고대 10대 1 안 된다. 그래서 수능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이번에 고대는 꼭 써놔. 저 의학 계열 갈 건데요.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놔. 어떻게 될지 몰라. 수능 당일날. 그래서 보험을 걸어놔. 고려대 같은 데로. 4합 8 이거 은근히 맞추기 힘든 조건이야. 한 과목만 삐끗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너희 우리 반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1차 목표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얘들아, 논술 안 보러 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술 수업은 하고 있지만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뭐다? 논술 안 보는 거야. 그게 일단 제일 좋은 거야. 수능 대박 나서.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수능 공부해. 물론 6개를 다 안 보긴 힘들 거야. 그치? 상향 지원도 있으니까 논술에는. 근데 최근에 내가 가르친 애 중에 진짜 4년 전에 한 명 6개 다 안 보러 간 애가 있어. 6개를 다 안 보러 간 학생이 있어. 강서고였는데 얘가 보통 한 10몇 등 했어. 전교 10몇 등.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하기에 아예 메이저 의대는 나는 힘들겠다. 10몇 등이면 솔직히 힘들거든. 강서고에서 한 10몇 등 정도면.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연대 미래캠 의예 뭐 이런 데에 쓴 거야. 주로 좀 낮은 데. 근데 수능을 너무 잘 봤네. 강서고에서 3등. 그래가지고 정시로 그냥 성대 의대 갔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1차 목표는 그렇게 해야 돼. 논술을 하더라도. 맞지? 1차 목표는 그래야지 최저도 맞춘다 얘들아. 그래야지 최저도 맞춰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쪽은 이제 하나씩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기본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줄 건데, 논술에는 이거 하나씩 챙겨서 들어와.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아주 성적이 극단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스타일은 어떤 학생이냐? 이번에 내가 가르치는 애 중에 연대 수학과 간 애가 있거든. 이름은 밝히면 안 되니까. 걔가 6월, 9월 수능 다 수학은 1등급이야. 수학은 진짜 잘해. 근데 나머지 3과목 수능에서 평균 4등급 받았어요. 국어, 영어, 탐구 3개 평균 4등급. 평균 4등급. 그러니까 얘는 되게 극단적인 애지. 그런 사람이라면은 좀 더 시간을 써도 좋아. 왜냐면 정시 가면은 발목 잡히니까. 더 아주 골 때린 애도 있었어. 이번에 가르치는 애 중에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안에 있거든. 아무래도 연대랑 한양대가 논술에서는 오히려 더 의대보다 더 빡세요. 왜? 최저가 없거든. 한양대 실질 경쟁률 70대 1, 80대 1 뚫고 들어가야 돼. 근데 한양대 물리 뚫는 애가 있는데 얘가 수능 때 5, 1, 5, 1, 5. 얘는 중간이 없어. 이놈의 새끼는. 근데 1등급을 2개 받았어. 딱 수능 때. 그럼 뭐 받았겠니? 한양대 물리학과를 수리논술로 갔어. 수학, 물리. 이건 1등급 받았어.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놈이야. 근데 나머지 3과목 5등급. 이런 경우라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추천하는 건, 자, 여기 수업 3시간. 여기가 수업 3시간. 물론 12시에 딱 끝나진 않을 거야. 아마 앞으로 보면은 한 12시 10분, 20분 요 정도에 끝날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고, 여기서 3시간 수업 받고 너희가 복습 1시간만 해. 일주일에 4시간만 써. 더 이상은 쓰지 마. 아까 말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무조건 4시간만 쓰세요. 그거를 추천합니다. 나머지 무슨 공부해야 돼? 수능 공부해야 돼. 그래서 1차 목표는 제일 좋은 거 논술 안 보러 가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안 돼도 보험으로 건 건 안 보고 최저 맞춰가지고 경쟁률 낮춰야 된다고.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진짜 와, 실제 경쟁률이 진짜 되게 크구나라고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얘들아, 이제 물론 우리 반에서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여대들까지는. 뭐 여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화여대 이번에 이과 96명 뽑았거든, 논술로. 우리 학원에서 10명 갔어요. 이대 수학과는 5명 뽑는데 3명이 우리 학원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대는 경쟁률이 진짜 낮아지거든. 왜? 일단 절반이 못 쓰잖아. 그 다음에 최저도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확실히 최저 낮춰야 돼. 자,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서 경쟁률을 낮춰야 돼. 그래서 그런 게 두 번째 목적.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충 프린트를 앞에는 좀 보충 프린트를 볼게요. 자,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페이지 스프링으로 돼 있는 거. 자, 여기 1페이지 쭉 보면은 이제 수리논술이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수능이든 논술이든 똑같은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원래 수학과가 출제를 담당하거든. 수학과가. 근데 수교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수학교육과가. 그러면 수학교육과 교수가 한 명씩 같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교과과정 판단해 주려고. 수학과 교수들은 은근히 잘 몰라. 수교과 교수들은 정확히 알거든. 이거 교과과정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는데, 얘들아 이걸 한번 보자. 자, 그 교과과정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흔히 말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개념을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문제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생각하세요. 어떤 수학 단원이든 얘들아, 구도는 똑같아요. 뭐냐? 처음에 어느 단원이든 다 정의가 먼저 나올 거야. 수학 공부를 해보면 정의부터 나와요.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해. 정의는 그냥 뭐야? 이름이야. 외워야 돼. 자, 한각이 90도인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 한다. 이게 정의거든, 수학에서. 정의는 뭐? 외워야지. 만약에 너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이름이 뭐야? 라고 나 얘기를 한다면 너 이름이 왜 그따위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외워야지. 아, 얘 이름은 누구구나. 그 다음 정리. 정리라는 말 종종 들어봤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정리라는 걸 들어봤는데, 정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그치? 그러니까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른 말로 하면 직각삼각형의 성질인 거야.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게 다 정리야. 나중에 사이값 정리, 그럼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평균값 정리,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이야. 성질 중 하나겠지. 그런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흔히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개념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고, 수학에서는. 그래서 자, 정의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정리. 정리는 이해를 하면 돼. 아,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근데 이제 너희가 이 성질 쪽을 되게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씩 들어주겠지만, 진짜 수학의 고수가 되려면 얘들아, 하수, 중수, 고수가 있거든.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하수는 못 푸는 게 하수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수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을 텐데 중수는요 열심히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식으로만 빽다 푸는 거야. 빽다 푸는 거야. 그게 중수야. 근데 고수는요 이런 성질, 정의를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논술 문제가 수능 문제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성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를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수능에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검증이 됐으니까. 최저 등급으로. 그럼 이제 그 위에 애들을 갈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수학을 진짜 얘가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야 너희한테.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 그럼 그걸 나중에 수능에도 한번 써먹어보라고.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다가 막힐 수가 있는 거잖아 사람이. 그치? 천재가 아닌 이상 모든 문제를 어떻게 100% 다 풀어. 나도 못 풀었는데. 그럼 문제 풀다 막히면 너희의 단점은 뭐냐면 거기서 그 식만 생각해. 거기 주어진 식만 어떻게 쓴 조작을 뭔가 해가지고. 그치? 중수의 몸부림이지. 그래서 어떻게 식을 넘기고 뭐 빼고 막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막히면 무조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운 게 뭐고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 뭘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너희는 되게 자만해. 한 번 봤다고 해서 개념 공부 한 번 했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막상 내가 정의 물어보잖아 너희한테 대답 못한다. 이따가도 한번 내가 물어볼게. 정의 뭐의 정의가 뭐야? 그럼 너희 은근히 대답 못해. 그게 나올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 영어 단어 영어 단어도 안 까먹으려고 뭐야 뭐 단어장 갖고 돌아다니잖아. 계속 보잖아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수학은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너희 교과서 아직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어제도 한 명이더니 오늘도 한 명인가? 하긴 학교에서 교과서로 안 나가지 진도를. 근데 교과서 내가 그래서 이번에 예비고일 애들은 내가 그랬거든. 교과서 절대 버리지 말라고. 자 그럼 교과서가 없으면은 개념서도 괜찮아요. 개념서도 괜찮아. 근데 나 교과서가 더 좋기는 하거든. 왜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나도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박사까지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도 처음에는 교과서를 되게 개무시했거든.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근데 개념 설명은 진짜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교과서야. 증명 유도하는 거나 그런 거 알차게 돼 있는 거는 교과서야. 첫 번째. 그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들아 교과서가 좋은 이유. 그 책이 좀 위험해. 내가 봤을 때 너희 혹시 한완수 공부한 사람 있니? 고3 되면 많이 보던데 한완수? 몰라? 이제 고3 돼서 고3 애들이나 재수생 애들이 되게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런 책이 되게 위험해. 이제 거기 보면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인간 강사들의 교재 같은 거 그거는 개념 공부할 때 쓰면 안 돼요. 논술에서는. 그 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한수나 이런 교재들을 내가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각종 팁 같은 게 쭉 나오잖아.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게 좋은 팁들이 나오지. 가령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3차 함수 해가지고 둘러싸인 넓이 뭐 12분의 a에 뭐 이런 공식들 있잖아. 그런 공식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헷갈리냐면 학생들이 그것도 교과과정인 줄 알아.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그거 있지. 너희 다 외우는 거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거 교과과정 아닙니다. 그거 쓰면 감점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서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좀 위험해. 어디까지가 교과과정이고 아닌 게 불분명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야. 딱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교과서 갖고 있으면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다 교과과정 밖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 교과서 없을 테니까 그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 PDF 다운받을 수 있어 교과서 다. 아니면 못 찾겠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세요. 개념 부분만. 그래서 뭐 하느냐 얘들아 그걸 출력해서 침대 옆에 둡니다. 침대 옆에. 그래서 그걸 뭐 하느냐 너희 잠들기 전에 주로 뭐 하니? 핸드폰 이렇게 딱 꺼내죠. 그치? 보다가 이제 잠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해요. 블루라이트 때문에. 자 잠들기 전에 그 개념 부분 있지 교과서 5분만 읽어. 그냥 읽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정의, 성질, 이런 성질들이 있었지. 이런 거 증명, 흐름이 이렇게 되네. 증명은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테크닉, 가장 핵심적인 테크닉이 있거든. 그런 거를 기억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만들 거거든, 교수들. 실제로 평균값의 정리 증명 같은 거 되게 중요해. 거기서 나오는 테크닉 가지고 수능 문제도 만든 적이 있거든. 실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를 만든 적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자주 읽어. 한 달만 한번 해봐. 얘들아. 개념 부분을 읽는 거를 하루에 5분 동안 한 달만 해봐. 그러면 되게 좋아질 거야.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렇게 5분씩 읽으면 너희는 5분 만에 잠들 수 있어요. 그치? 숙면도 쭉 취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내 침대 옆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책인데 2년 전에 내 침대 옆에 뒀거든. 아직도 절반도 못 읽었어. 진도를 못 나가겠어. 그치? 뭐 우주는 13차원이래. 그러니 개소리야. 그치? 그걸 내가 수학 전공한 내가 어떻게 이해하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개념 공부를 좀 더 착실히 해줘. 진짜 2번 볼 때, 3번 볼 때, 4번 볼 때 달라. 근데 그걸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더 해줄 거야. 너네한테 수업 시간에. 알았지?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교과적의 내용,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너희는 수능 문제를 풀고 논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 표를 보면, 자, 수능은요, 이 4가지 능력을 테스트해요. 수능에서는 평가 영역이 4개입니다. 첫 번째 계산 능력, 간단하게 뭐 로그 계산 이런 것들 할 수 아느냐? 주로 아마 2점, 3점짜리 문제들이겠지. 앞에 나오는 거. 그게 계산 능력이야. 그 다음, 이해 능력은 뭐냐? 간단해.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한다. 이런 한글 문장을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럼 한마디로 극대값이 뭐야? 극소값이 0이다. 이게 이제 이해 능력이야. 이게 이해 능력. 그 다음 3번 추론 능력. 자, 추론 능력은 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1357 다음에 나올 수는 얼마? 너무 어려워. 얘들아, 논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얼마야? 9지. 이게 추론 능력이에요. 규칙성을 찾아내는 능력. 그치? 논술 문제라고 뭐 너무 긴장하지 마. 얘들아, 논술이라고 당연히 9지.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9라고 대답하겠지. 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 있지. 너희 그거 좀 제일 까다롭잖아. 그런 거를 추론 능력이라 그래요. 증명은 안 하지. 추론만 하고 참고짓을 판정만 하면 돼. 수능은. 그게 추론 능력이에요. 그 다음 4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뭐냐? 자, 문제 해결 능력 말 그대로 고난이도 문제. 요즘은 그 표현을 써야 돼요.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킬러. 혹시 킬러. 되게 웃겼던 게 작년에 중간쯤인가 EBS 촬영을 진행하는데 여름쯤부터인가 이제 그 정부에서 막 킬러 문제 막 되게 이슈됐을 때 있잖아. PD가 선생님 위에서부터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뭐예요? 했더니 강의 중간에 킬러 문제라는 말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아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흔히 말하는 고난이도 문제.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야. 뭐냐면 2단원 이상이 결합되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모의고사 풀다 보면 그런 문제 있지 않았니? 되게 문제는 쉬운데 4점 주는 경우가 있어. 난이도에 상관없이. 문제 해결 능력은 무조건 4점 배점 되게 돼 있어요. 수능에서. 해주고, 자, 이 4개, 문제 해결 능력까지 이 4개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논술 쪽이랑 제일 가까운 거는 뭐냐?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얘들아, 이제 논술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2-3단원이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논술은. 왜? 문항수가 아무래도 작잖아. 수능에 비해서. 수능은 30문제나 낼 수 있는데. 논술은 많아야지 뭐 7, 8문제란 말이야, 최대. 그러다 보니까 섞어서 내야지. 골고루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확통이랑 기하까지 내니까, 주요 대학은. 얘들아, 너희가 쓸 대학들은 확통, 기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확통, 기하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되게 좀 연결이 많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추가해서 이제 논술에서 더 추구되는 능력은 뭐야? 3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자. 첫 번째, 논증 능력. 한마디로 증명이죠. 이제 이걸 제일 처음에 힘들어 하더라고. 수리논술 시작하다 보면 증명을 너희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증명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거야. 1357. 그래. 그 다음에 9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11일 거고. 근데 진짜 이게 정확하게 맞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너희 혹시 정석에서도 이런 거 들어봤니? 철수와 영희의 대화? 정석이 되게 유치하게 이렇게 문답 형식이 돼 있어요. 뭐냐면 영희가 철수한테 물어봐. 야, 1357 다음에 뭐게? 했더니 철수가 아이씨, 날 바보로 하나. 굳이.
했더니 영희가 아니거든 그러는 거야. 아니거든. 아닐 수도 있거든. 왜냐? AN이 2n-1.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얍삽하게 이렇게 되면 그치? 맞잖아. 4까지는 2n-1이지만 5항부터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5항, 6항 뒤에 모든 항이 똑같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뭐야? 정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단원 들어갈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 수학적 귀납법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된다 이거지. 물론 수능이든 논술이든 이런 얍삽한 예는 내진 않죠. 그치? 이런 얍삽한 예는 내진 않지만 한마디로 명확하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설명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근데 증명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 실제로 증명 문제의 3분의 2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만 잘하면 돼. 수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증명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근데 항상 뭐야? 추론 후 증명까지 해야 돼. 추론 후 증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추론으로 끝나. 규칙성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논술은 하나 더 넘겨서 증명까지는 요구해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 능력은 이따 내가 문제를 풀면서 좀 보여줄게. 이제 뭐냐면 수식을 너무 수식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따가 어떤 몇 개 문제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식으로도 풀 수 있고 함수의 개형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지. 어떤 기하학적 의미. 너희 평균 변화율 하면은 기하학적 이름이 알잖아.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이제 이런 정도의 이런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 풀면서 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서술 능력이라고 돼 있죠. 자, 서술 능력은 뭐냐? 자, 이거 답을 써야 돼요. 그치? 과정을 쭉 다 서술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답만 맞춘다고 점수를 주진 않아. 자, 학교마다 다르지만 얘들아 과정하고 결론하고 배점이 7대3 내지 8대2 정도입니다. 그럼 답 맞추면 20점 내지 30점 맞는 거야. 탈락이지. 그냥 학교에 기부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술하려면 너희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자, 서술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게. 첨삭하면서 내가 하나 한 명씩 다 봐줄 테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서술하려니까 막상 서술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치? 아, 이걸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일단 수식을 기본으로 하면 돼요. 꼭 완벽하게 문장으로 서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완벽하게 문장으로 서술해야 되느냐? 그런 부담감은 지워. 얘들아, 우린 이과야. 문과가 아니야. 그치? 우린 글쟁이가 아니란 말이야. 완벽하게 문장 필요 없어. 내용만 정확하면은 점수 받아요. 진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심지어 얘들아 만약에 맞춤법을 틀리면 감점 시킬까 안 시킬까? 너희가 풀다가 서술하다가 이과는 감점 안 돼요. 그거마저도. 근데 수식을 잘못 쓰는 건 감점 시키지. 그게 더 중요한 거라서. 자, 서술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의 답안지를 교수가 보는 거잖아. 그치? 너희의 답안지를 교수가 보면서 채점을 합니다. 자, 교수가 너희보다 수학 잘하니 못하니? 당연히 잘하죠. 너희가 뭐를 써도 쭉 5초만 스캔하면 다 보여. 얘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거 다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교수가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보다 수학을 조금 못하는 친구를 위한 해설지를 만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 친구만 이해시키면 돼. 그럼 완벽하게 문장으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x가 양수일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물론 미분을 해도 되겠지만 가장 만만한 건 뭐야?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수식, 일단 수식이 먼저 전개가 되죠. 2배 루트 x, x분의 4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얼마? 4 이렇게 이제 쓸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해하겠죠. 수포자가 아닌 이상. 계산된 결과니까. 이런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어. 단순한 사칙연산 이런 것들은 생략해도 된다고. 단순 계산 과정. 그런데 어떤 걸 서술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너희가 친구한테 이거를 풀어준다면 말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수식이 나와. 그치? 이 수식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교과과정의 내용을. 그걸 언급해야 돼. 이렇게만 쓰면 만점 못 받아. 만점 못 받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에 의하여 요거 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완벽하게 쓰면 제일 좋아요. 즉 수식을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하면 돼. 서술할 때. 단어처럼. 자, 한번 볼까? 다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 이거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착 써주면 좋아요. 수식을 단어처럼. 근데 진짜 난이도 어려운 데 가면은 이럴 정신이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끝까지 풀기도 힘들거든. 작년엔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어. 하도 이제 정부에서 난리 쳤잖아. 수능부터 해가지고. 해서 작년엔 대학들이 딱 납작 엎드렸더라고. 의대마저도 진짜 쉽게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이 중요하게 된 거야. 어렵게 나오면 이 서술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끝까지 푸는 놈이 붙거든. 진짜 10년 전에 연대가 미쳐가지고 낸 적이 있었거든.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교수가 내가 봤을 땐 천재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낸 적이 있어. 세 개년도를.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연대가 1시간 반을 주고 수학 문제 4문제 풀게 시켰어. 얘들아. 1시간 반 동안 딸랑 4문제. 근데 보통 시험 끝나면 보통 이러잖아. 제일 잘하는 애 중심으로 모여서 답 맞추죠. 그치? 1번 답 뭐야? 2번 답 뭐야? 이때 이 4문제는 연대 애들 시험 보고 와서 애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 몇 번까지 풀었냐? 이게 질문이었어. 몇 번 답 뭐냐가 아니야. 얼마나 어려웠어. 그래서 대부분 2번 그랬어. 그 다음 어떤 놈이 나 3번까지 풀었는데 우와 너 붙겠다. 붙었어요. 4번까지 못 풀어도 붙을 정도. 그렇게 내기도 한다고. 그럴 땐 서술이고 뭐고 해서 내가 그래. 보통 의대는 끝까지 다 풀어야 되고요. 무조건. 내가 그랬잖아. 연대나 한양대 오후투 있거든. 이제 한양대 오후투가 계약학과야. 취업 보장되는 데들 있잖아. 성균관대도 있지. 반도체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연대 수준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여기 가서 애들이 그래. 선생님 서술 진짜 신경 써야 되나요? 아니 끝까지 나 풀기나 해. 그럼 붙어. 끝까지만 풀어도 돼요. 그치? 그래서 자 그럴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문장으로 처음에 너희가 쓰려면 되게 힘들 거야. 그럼 어떻게 써도 되느냐 얘들아 봐. 자 친구를 이해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수식 써주고 여기다가 내가 바로 열고 이렇게 써도 친구 이해할까 못할까? 산술기압 평균을 아는 애는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써도 돼요. 점수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만 알지? 서술 부분은 오히려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더 핵심인 거야. 가령 나중에 뭐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게 꼭 서술이 들어가야 돼. 판정 근거. 너희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은 그런 판정 근거나 교과정의 내용 이런 것만 깔끔하게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 능력은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3개의 추가되는 능력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뭐 수리분수를 잘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너희가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쭉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고 다음 페이지로 옮기면 자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보자고 이 페이지에 자 교과정에 있는 개념의 숙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 교과서를 좀 자주 읽어주는 게 좋다고. 자주 읽어주는 게 좋다. 뭐냐? 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지금 동전이 없는 관계로 얘를 동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동전. 자 물론 너희가 확률 통계를 지금 안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중학교 때도 그래도 확률 개념을 배우기는 하지. 자 그럼 이게 동전이야.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자 그랬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2분. 그치 2분의 1. 맞아요. 2분의 1입니다. 근데 질문 왜 2분의 1이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동일하니까. 그치 이게 제일 정확한 답이야. 잘했어. 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이건 제일 잘못된 대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가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야. 주사위도 왜 6분의 1이야?
1부터 6까지 나올 가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교과 과정 내에서는.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 같으면 그냥 2분의 1로 깔고 가죠. 그다음 논술도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내는 거 보면은 그냥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요. 전제 조건을 깔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2분의 1이 아니야. 왜? 다른 예 들면은 그런 예를 들면 되지. 윷놀이 할 때 봐봐. 둥근 부분을 등이라 그러고 판판한 부분을 배라 그러잖아. 2분의 1이니?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등이 나올 확률이 아니니까. 그걸 깎는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다 깔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2분의 1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쉬운데 이제 그게 한글로 이제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가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념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거 다 얘기는 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자 개념이 얼마만큼 이제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배워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한번 가볼래? 보충 프린트 4페이지 한번 가볼래?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문제 2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자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이유 없는 식의 조작은 없답니다. 이유 없는 식의 조작은 없다.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2번을 보면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이 있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의 몇 승 n승이 얼마로 수렴한다? 2019로 수렴한다. 2019로 수렴합니다. 자 그랬을 때 너희 보고 뭐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1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이 써가지고. 그치? 자 이제 여기서 봐봐.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아무런 생각 설명 없이 그냥 이걸 쭉 풀이를 해준다라면 와 여기서 이런 식 조작을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내가 그냥 쭉 풀어줄게. 한번 봐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얘를 이제 이렇게 갈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더하기 an 마이너스 뭐 이 정도 조작이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하는 조작이니까. 그치?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an-1분의 1승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전체 여기 얼마 이제 맞춰주려면 n에 an-1승 이렇게 가겠죠. 자 얘가 이제 얼마야? 2019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취해줘?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튀어나가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an-, 자 그 다음 여긴 ln 1 플러스 an 마이너스 1. 자 an-1분의 1승은 여기 ln 얼마가 된다? 2019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답은 얼마? ln 2000 얼마다? 19다. 이게 이제 공식 풀이라고. 이거는 기출이에요. 기출은 내가 기출이라고 얘기를 해줄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연도는 딱 느낌이 오죠. 2019 나온 거 보니까 한양대 오후투 문제입니다. 이게. 계약학과, 한양대 계약학과.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긴 하지만 바로 뭐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냐면 자연상수 2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자연상수 2의 정의. 물론 이거 다르게도 풀 수 있어.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내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이제 한번 봐봐. 지금 여기 보면 느낌은 좀 오지? 그치? 근데 여기서 진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식 조작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식을 먼저 뭐 해야 되는데 해석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대부분 학생들이라면 이제 먼저 이렇게 풀 겁니다. 뭐냐? 일단 여기서 로그를 취해보겠지, 그치? 아무래도 AN의 n승이니까 로그를 많이 취해볼 거라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얼마? n ln n은 뭐가 되는 거야? ln 2019 여기까지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봐봐.
얘는 수렴해.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ln a에는 그럼 얼마로 가야 돼?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ln a에는 0으로 가야 됩니다. 수렴하려면.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리미트 n이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결국 이것도 부정형이네. 그치? 답은 여기서 썼지만 부정형이야. 이건 무한소로 가는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를 식조작할 생각을 먼저 한다고. n, an 빼기 1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n 빼기 1 없던 거 곱하고 그럼 다시 나누고 다시 여기 얼마? ln an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아니 쏘리 저거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ln an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식조작을 먼저 한다고 대부분 학생들은. 해석을 먼저 안 한단 말이야. 개념을 먼저 적용할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 정도만 만약에 뭐 할 수 있어도 눈치를 챌 수는 있어도 그치? 자 얘가 일단은 뭐가 되니까 ln 2019가 되니까 요 값만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은 되기는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을 좀 이용하면 할 수는 있겠니 이거. 미분계수의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야. an이 1로 가니까. 여긴 ln an 빼기 ln 1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뭐야? 역수 형태인데 극한추의 중은 뭐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은 하거든. 그럼 답 1 나오겠지 얘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은 ln 2019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출제 교수의 의도는 요 방법이 아니었고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줘. 점수는 똑같이 줘. 지사항이 없다? 뭐 어떻게 풀어라?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말이 없다라면 A라는 방법을 쓰든 B라는 방법을 쓰든 답으로 다 인정은 해줘요. 답으로 다 인정은 해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수 한양대 공식풀이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뭐냐면 얘가 이제 1로 가잖아. 그랬을 때 자연상수 2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이런 거지. 자연상수 2 너희가 알아. 식은 알지?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무한 x승 또는 이것도 가능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얼마? n승. 이 표현도 가능할 거라고.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정의든 이건 정의잖아. 어떤 성질이든 수식을 수식으로만 기억하지 말라고. 보통 이래 자연상수 2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렇게만 기억한다고. 이거는 개념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외우는 거는. 이 식을 알면 뭐해? 여기다 적용을 못 시키는데 이 문제에다 적용을 못 시키는데 그럼 너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자 봐봐 x가 0으로 가면 1에 가까운 수지 1로 가까워지는 수 그거를 뭐야? 무한대 곱한 거야. 자연상수 2의 정의라는 게 1에 가까운 수를 뭐야? 무한대 곱한 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한글로 바꿔서 계속 나는 수업 시간에 그걸 계속 반복해줄 거야 너희한테. 어떤 기본적인 정의, 성질을 수식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한글로 번역해서 기억해. 그래야지 적용하기가 쉬워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그걸 내가 계속 강조할 거고. 근데 너희가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설명은 해줄 거야.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도 봐봐. 1에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대승 곱한 거야. 무한대 곱한 거라고. 뭐야? 자연상수 2의 정의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슨 꼴을 봐야 돼? 1 플러스 무한소꼴.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야. 1 플러스 그럼 여기 얼마? am 마이너스 1을 0으로 가니까 이 형태로 만든 거라고. 이제 보여? am 빼기 1이 x가 돼버린 거죠. x가 돼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긴 역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의상. 그 다음 여기 식 보정해줘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간 거고. 그 다음 뭐 구취하면 결국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니까 이 극한값이 뭐가 돼? 자연상수 2가 되니까
ln 2가 돼서 1이 돼서 nam 마이너스 1은 얼마? 2010 ln 2019다.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연상수 2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그 너희 상용로그 배웠잖아. 이제 그리고 자연로그도 배웠지. 이과는 자연로그, 자연상수 2가 자연현상에서는 가장 기본 수거든. 십진수가 아니에요. 십진법이 아니야. 우린 이진법이야. 이과가 다루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봐봐. 대학 가면은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다 자연상수 2로 다 계산되거든, 답이.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야. 너희 등비 수열할 때 이런 거 배웠었지. 뭐 적금, 뭐 원리합계 이런 거 계산할 때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R이 변화율이잖아, 일종의. 그치? X가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0에 가까운 작은 변화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면. 그런 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지구과학 같은 데서. 아이씨, 내가 과학을 배운 지 오래돼서 자꾸 이 단어가 헷갈리냐. 뭐 풍화작용, 침식작용 이런 거 있잖아. 파도가 바위를 때려. 그럼 한 번 때렸을 때 뭐 거의 다 없어지니? 거의 0에 가깝지? 그 변화는. 근데 그게 계속 때리면 결국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까지 이해해야지 이게 개념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외운다고 해서 개념 아는 거 아니야, 절대. 근데 교수들은 이제 뭘 아는 줄 알아? 너희가 배웠는데 애매하게 아는 거를 다 안다고. 이런 거 내면 애들 힘들어해. 만약에 이 뜻을 모르면 이 해설만 보면 욕한다고. 식으려고 왜 이따위로 해?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해석을 안 못하니까. 해석 못하니까 욕하는 거지. 식을 조작 못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조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걸 기억해. 알았지? 첫 번째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마디로 개념 공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능에도 다 더 도움이 될 거야. 보는 눈을 키워. 수학을 보는 눈을 더 키우라고, 교과과정에. 자, 그러면 이제 위에 1번, 문제 1번을 볼게요. 이제 1번은 내가 이제 왜 이거는 처음 날 풀어주느냐. 두 번째로 가면. 자, 문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제시문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나와 있고, 그 다음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수렴하죠. 이 무한급수는 1 빼기 R분의 얼마? A. 뭐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제시문 가를 이용해라 지사항 들어갑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라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x, r이요 1이 아닐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k 곱하기 r의 k 마이너스 1승. 자, 얘는 1 빼기 r의 제곱, 그 다음 1 빼기 1 플러스 n의 r의 n승 더하기 n의 r의 n 플러스 몇 승이다? 1승이다. 자, 이거를 유도하고 이거 성립하는 걸 보이시고, 이걸 이용해서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뭐 하도록 해라? 구하도록 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여기 보자. 아침에 좀 피곤하긴 할 테지만, 자, 이거 아마 한 번쯤은 본 사람이 있을 거야. 흔히 몇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몇 급수.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 내가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줄게. 중수 버전하고 고수 버전을 보여줄게. 중수 버전과 고수 버전. 자, 이 값을 우리가 일단 얼마라고 해보자? S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혹시 몇 급수 내신 때 배운 사람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S는, 자, 한번 대열을 해봐. 1부터 대입하면 1 더하기 2R 더하기 3R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얼마까지 가냐면 NR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합을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치? 자, 근데 이제 이때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공비 R을 곱합니다. 좌우변. 공비 R을 곱해요.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 빼요. 그러면 자, 1 빼기 R의 S는, 자, 대각선으로 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몇 승? N승, N-1승 빼기 NR의 얼마? N승.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야? 등비수열의 그냥 합공식이니까 계산하고 1-r로 나눠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 값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수가 쓰는 방법이에요. 계산 중식. 근데 자, 선생님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자, 포인트가 앞에는 등차 수열이지만 뒤에가 뭐야? 등비 수열이거든. 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테크닉인데 이제 한번 잘 봐주세요. 너희 등비 수열의 합공식 여기 나와 있잖아. 제시문에. 이건 다 외우고 있는 거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근데 등비 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유도하는지 기억나? 등비 수열의 합공식. 교과서에 있어. 근데 그걸 너희가 본 적이 없을 거야. 왜? 학교에서도 안 해주고 학원에서도 안 해주니까. 난 이건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안 해줘. 학교에서만. 수학 전공자들인데 선생님들은 다. 물론 학원 쪽에서는 공대 출신도 되게 많아요. 그치? 공대 출신은 증명의 중요성을 모르거든. 아무래도. 근데 증명은 되게 중요해. 얘들아 내가 그러잖아. 증명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증명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너희가. 그걸 외워서 푸는 시험은 없거든. 논술에서도. 근데 거기서는 기본 테크닉을 기억하라고.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유도해요. Sn 그래 초항을 1로 보자. n-1승 여기까지만 보자. 그치?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이고 항의 개수가 얼마? n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를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공비를 곱해요. rsn r제곱 r3승 rn승 그리고 뺀다. 1 빼기 r의 sn 얘는 1 빼기 r의 얼마 r의 n승 나누면 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얘들아 이 테크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소거예요. 소거. 이제 앞으로 수열할 때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얘들아 지금 현재 교과과정 내에서 특정 점화식의 풀이는 교과정이 아닙니다. 그치? 점화식 풀이는 교과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이 테크닉, 근본적으로 이 테크닉을 이용하는 거. 기본적으로 소거를 시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AN을 구하든 SN을 구하든 교과 과정 내에서. 뭐냐면 얘들아 봐. 몇 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소거해서 첫 번째랑 끝에 항만 남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아. 자 또 어디서 봤냐면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 시그마 K 공식 알고 있지? 뭐 그거 그냥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시그마 K 제곱 공식 유도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어? 해봤어? 도형으로 하는 거 말고 식으로. 시그마 K 제곱의 합. 자, 그 공식 유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 항등식을 이용해요. K 플러스 1의 3승 빼기 얼마? K 3승은 3K 제곱 더하기 얼마? 3K 플러스 1이 되죠. 그치? 자, 이건 항등식이니까. 이건 됐지.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1부터 n까지 대입을 할 거야. 1부터 n까지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은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 3의 3승 빼기 2의 3승. 여기는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쭉 내려가서 n까지 대입하면 n 플러스 1의 3승 빼기 n의 3승. 얘는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얼마? 3n 플러스 얼마? 1. 여기까지 된다고. 그랬을 때 얘들을 다 뭐 해버릴 거야? 더할 거예요. 그치? 더할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좌변이 이웃하는 항의 차 형태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 가운데 애들이 다 소거가 된다. 가운데 애들이 다 소거가 돼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어? 좌변은 n 플러스 1의 몇 승? 3승 빼기 1 남고 얘는 묶어주면 3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얼마가 돼? K 제곱 그치? 더하기 3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N 이거 다 아니까 정리하면 이제 유도되는 거라고.
그럼 시그마 K 3승도 뭐야? K 플러스 1의 4승 빼기 K 4승 그거 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소고가 가장 기본 틀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교과정 내에서. 그럼 이게 적용되는 게 뭔 줄 알아? 너희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수능 문제에서 적용되는 거 이거예요. 이거랑 본질적으로 이거 두 개 똑같은 문제야. 이거 두 개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는 유리식이고 이건 무리식이긴 하지만 그래 적당한 조작을 통해서 이 상태면 합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적당한 변형 여기서 분수식 변형하는 거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 유리화를 통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 N까지 루트에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가자. 즉 이게 AK라고 보면 그치? 얘를 적정한 변형을 통해서 이웃하는 한이 무슨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야? 차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해? 촉촉촉 소거되는 거잖아. 그 뒤에 계산은 뭐 너희가 해봤을 테니까 따로 언급 안 한다고. 이럴 때 기분이 제일 좋잖아. 촤 없어집니다. 다 이 기본 테크닉이야. 소고를 기본으로 한다고. 수열 쪽에서는. 교과정 내에서 수열 쪽은 일반항 AN이든 SA든 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소고라는 테크닉으로만 연결이 돼요. 그 외의 거는 출제 안 해. 그럼 그 외의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따 보자고. 그 외의 거 다른 게 나오면. 그래서 이런 증명 같은 것들을 익혀두는 게 좋다고. 읽어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얍삽한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테스트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를 내가 테스트 문제 하나 넣어놨거든. 무한급수에 확보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도 이제 그거의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런 방법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자, 이 풀이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등비수열 합공식을 여기서도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1번을 이렇게 풀어도 이거는 답으로 인정이 되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계산 중심이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혹시?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풀이로 한번 이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내가 또 따로 적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줄 거야. 너희가 계속 놓쳤던 수학 공부를 하면서 놓쳤던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처음에 좀 이게 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수능에서 안 하던 거니까, 그렇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잖아. 처음에 한 달은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너희가 눈은 더 넓어질 테니까. 그래서 수능도 당연히 뭐야? 1등급 받아야지, 얘들아. 네? 수능도 1등급 받아야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라고 했거든? 등비수열의 합공식? 근데 이 일반항 형태를 좀 잘 봐봐. K 곱하기 R의 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논술 문제를 잘 풀려면은 자, 이제 수열 문제니까 수열만 생각한다고 너희가. 수열만. 그럼 안 돼요. 좀 더 다른 단어를 좀 끼워야 돼. 그러면 좀 더 쉬워요. 자, 이 일반항 형태를 딱 봐봐. K의 R의 K 마이너스 1승. 자, R의 K승을 미분하면 요거잖아. 그치? R의 K승을 미분한 게 얘가 되거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의 K승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일반항만 잘 봐. 요거랑 요거랑 얘를 뭐 하면 되겠냐? 미분. R에 대해서 미분. 근데 이제 시그마가 들어간 상태에서 미분하려면 너희가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제 여기서 또 여기에 적용되는 성질. 처음에는 이제 너희가 약간 이게 낯설 수는 있는데 이제 일반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배운 거지. 기본적으로. 더해서 미분 하나? 미분해서 더 하나? 똑같아. 두 개가 돼. 세 개 되겠니? 안 되겠니? 세 개 되지. 네 개 되지. 네 개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그래. 더해서 미분 하나. 미분해서 더 하나. 그러면 이 합을 뭐 할 거야? 미분을 할 건데 그냥 일반항을 미분해도 되는 거잖아. 각각 미분해서 더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물론 처음에 숫자 안 되면 이제 뭐야?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3승 더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 그냥 미분을 하겠지. 하지만 그냥 곧장 이거를 뭐 하면 돼? 미분해도 된다고. 그러면 미분하면, 그치? 자, 미분하면 R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일반항을 그냥 미분을 하자.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R의 K 마이너스 1승은 자, 목세 미분법 다 배웠잖아. 1 빼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1 빼기 N 플러스 1의 R의 N승. 여기에 1 빼기 R. 그 다음 플러스 R 빼기 R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거 된다고. 이런 뒤에 단순한 계산 같은 건 생략할 거야. 계산 안 할 겁니다.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생략하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라. 미분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좀 다른 점이야.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이게 훨씬 빠르지.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빨라요. 이거보다. 이게 중수고 이게 고수야. 2년 전인가 그걸 내가 한번 봤어. 인터넷에 그게 떠돌았거든. 6월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그거 보고 나서 연대 의대 재학생이 자기도 한번 풀어봤다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서 자기 풀이를 딱 올렸어. 스캔해가지고. 근데 딱 그 푸는 거 보고 딱 느낌이 오더라. 와, 이 녀석 수학 알고 푸는 놈이구나. 하긴 연대 의대 갔으니까 얼마나 잘했겠냐. 그치? 근데 풀이가 되게 짧아. 3줄, 4줄로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용해서 풀더라고.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 이런 계산 중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이런 식 조작이나 이런 계산도 다 이유가 있고 교과정의 근본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최대한 할 거야. 물론 진짜 1, 2%의 문제들은 진짜 지랄 같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경험치가 중요한 문제들도 있지. 경험치가 중요한 문제들도 있기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때냐면 교수가 문제 만들기 귀찮아서 낼 때. 모의 논술에서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는 교수들도 다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다 깔끔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도형 나오고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그런 건 좀 계산 길어지고 지저분해지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 오히려 너희가 풀 학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진짜 서성한 이상의 위 학교들 있지. 의대부터 여기까지는 계산은 되게 제일 깔끔해요. 성대만 계산이 좀 그지 같아. 성대만. 왜냐? 수원수투로 시험 범위를 너무 좁히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어. 근데 나머지 대학교는 아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하나를 좀 더 보자. 자, 지금 내가 이제 그랬다가 소보라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 그러면 자 이제 3페이지로 가볼게요. 보충 프린트 3페이지 보충 1 이걸로. 자, 여기서 1번 말고 2번과 3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번과 3번. 자, 이제 2번을 보면은 문제 2번입니다.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025의 제곱. 아, 여기 오타 났어요. 얘들아. 3승 아니고 다 제곱이에요. 그런데 오타 됐더라고, 내가. 자, 얘가 이제 얼마보다 작다? 2025분의 2024. 자,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식중식, 하나는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너희가 봐도 이 합을 계산할 수 있니? 이건 없지, 그렇지?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좀 보여준 거 있잖아. 소고라는 방법. 그치? 그리고 지금 이건 등식이 아니라 뭐야? 부등식이거든. 그치?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우변에 있는 식도 잘 관찰해보면 2025분의 2024. 아까 그거 좀 생각나지 않니 얘들아? K 플러스 1분의 1. 그치?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1 하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남잖아. 그럼 통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n. 지금 암산으로 가능하지? 이게 그 형태인데? 그럼 얘를 좀 바꾸면 되겠다. 그럼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2부터 얼마까지? 2025까지 K 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치?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근데 얘가 작다 이쪽으로 가니까 K 제곱분의 1은 소거가 안 되지만 변형을 해서 얘네들이 뭐야? 하나 차이가 난다라면 그럼 K와 K 플러스 1로 갈 것이냐? K 마이너스 1과 K로 갈 것이냐? 근데 이쪽이 커야 되니까 분모는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될까? 시그마 K는 2부터 얼마까지? 2025까지 K 마이너스 1 K분의 얼마?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치? 그치?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번 이런 식조작이 필요한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소거되는 거잖아. 이거 이제 소거되는 거죠. 보이지?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2부터 얼마? 2025까지 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얼마? K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소거돼서 결국은 이거 뭐 남겠니? 1 빼기 2025분의 얼마 남어? 1 남아서 결국 계산하면 2025분의 2024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볼 건 뭐냐면 이걸 더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뭐야? 이 형태가 그치? 뭐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 수열의 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수열의 합이야. 그럼 이걸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범위를 구해고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계산 가능한 건 내가 뭐야? 아까 소거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지. 이웃한항의 차로 만드는 기본 형태. 요 형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한번 보자. 두 번째 방법 다른 풀이를 한번 보자. 두 번째 풀이 한번 가볼게요. 이거 식으로 푸는 거지. 시 기반한 풀이. 아마 여기서 지시사항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지시사항이 없으면은 A로 푸나 B로 푸나 점수는 똑같이 받아요. 어떤 풀이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만 다 들어가고 그러면 점수는 동일하게 줘. 지시사항이 없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부등식인데 이제 요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 이거예요. 기하학적인 의미. 이제 뭐냐면 수열의 합이거든. 그치? 수열의 합. 그러면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봐. fx는 x제곱분의 1. 저 형태에 맞춰가지고 일반항 형태에 맞춰서 k제곱분의 1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왜 하냐면 자 이거예요. 너희 수열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배웠니? 교과정에 있는 수열의 정의. 정의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못하거든. 배웠는데 그렇지? 수열을 배우긴 배웠는데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 수능 버전이 있고요. 좀 더 너희의 이해를 듣기 위한 다른 버전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그냥 수능에서는 규칙성 있는 수의 배열. 이게 수열의 정의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규칙성 있는 수의 배열. 그래서 그 규칙성을 너희가 뭐야? 찾아내는 거지. 근데 사실상 근데 수열이 꼭 수의 배열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도형의 배열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점의 개수를 셀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자 이건 참고만 해 얘들아.
수학과에서 정의하는 수열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수학과에서 정의하는 수열의 정의. 원래 수열의 정의는 자, 이 정도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열도 함수예요. 나중에 대학 미적분학 공부해 보면은 처음에 항상 먼저 수열부터 가르쳐, 대학도. 그리고 함수 극한으로 가거든. 수열의 극한, 지금 약간 골 때리게 됐어, 교과정이. 바뀌면. 대학 과정은 다 수열의 극한 배운 다음에 함수의 극한 배워요. 수열의 극한 다음에 함수의 극한. 왜냐? 자, 수열도 함수거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이야. 그러니까 너희 1차 함수랑 등차 수열이랑 결국 같은 거라는 거 좀 감이 오니? 그러니까 너희 중학교 때 처음에 1차 함수 배울 때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 처음에 어떻게 돼? x가 1일 때 함수값 구하고 x가 2일 때 함수값 구하고 그래서 모든 종이에다 찍지. 점점점. 그게 수열이야. 그게 수열이야. 그걸 쭉 연결하면 그게 함수고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고. 그래서 일반항 AK가 K제곱분의 1이다. 이거하고 얘하고는 정의역 차이예요. 정의역 차이인 거예요.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들아. A1은 한마디로 함수라면 F1인 거고 A2는 F2인 거고 AN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F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기반하에 이제 처음에 너희가 스스로 먼저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 이제 한번 보자고.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요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시그마로 표현되니까 F2, F3, F4, F 얼마까지? 2025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이거 그냥 숫자들의 합이잖아. 그치? 숫자들의 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얘들아 기하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얘들아 수열은 뭐야? 1씩 증가하니까 정의역이 요 앞이 다 얼마?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지? 넓이가 될 수 있어요. 넓이가 이렇게 해석해보면 그래서 자, 그래프 y는 x제곱분의 f2 1 곱하기 f2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1, 2, 3, 2025 2024 자, 보자. F2는 얘가 F2죠. 이 높이가 곱하기 1 이 넓이가 2의 제곱분의 1 그치? 이 넓이가 2의 제곱분의 1이지. 이해됐어? 자, 이거 됐어? 자, 그러면 1 곱하기 F2 그 다음 여기 1 곱하기 F3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얼마? 2025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즉, 이 좌변은요, 바로 이 202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하나 보여주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주제로 해서 쭉 들어갈 거야. 유형별로.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처음에 만만치 않지. 처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대학교를 들어갔겠죠. 그치? 어렸을 때 와 쟤는 천재야. 그치? 내가 봤을 때 최근에 한 5년 동안 중에 아 얘는 진짜 똑똑하구나라고 느끼는 이번에 강서구 졸업하는 애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뭐 여기 강서구 학생들이 말 거야 진짜. 걔는 고3 올라갈 때 딱 봤더니 논술도 안 해도 되더라고. 수능도 안 해도 돼. 공부가 끝났어. 고3 올라갈 때 그냥 당장 수능 봐도 되겠더라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내면 얘들아 봐. 그럼 얘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야? 이거야. 이 수열의 합이지만 넓이로 해석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1부터 여기 2025까지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보다 작겠네. 그치? 그럼 얘는 작아요. 인테그랄 1부터 얼마? 2025까지 요거보다. 그치? 요거보다 작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잖아. 얘들아 뭐 이거 계산은 생략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될 테니까 총적분해주면 얘가 나와서 증명 끝납니다. 이런 해석 능력. 해석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다른 식으로도 볼 수 있느냐. 너무 수식이 나온다 해서 수식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뭐 그거. 둘 중에 하나는 해내야 되는 거지. 식 조절. 다 이유는 있는 거야. 괜히 나오는 건 없다고. 뭐든지. 괜히 나오는 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좀 어렵게 내냐면은 이제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요. 자, 이제 문제 3번을 보세요.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좀 더 제일 어렵게 나가는 형태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연대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경시대 문제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서울시 경시대 뭐 옛날에 나왔던 거. 이제 얘가 이제 그런 느낌의 문제이기는 해요. 문제 3번이. 자, A1부터 AN까지는 1보다 큰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자연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냐면 1 빼기 A1의 제곱분의 1 빼기 A2의 제곱분의 1 쭉 가서 1 빼기 AN의 제곱분의 1 얘가 얼마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치? 당황스럽죠. 자, 근데 너희가 봐도 여기 보면 뭔가 얘도 이거를 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치? n개의 곱이 나왔다라면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뭐가 될 거야? 소거가 맞기는 해요. 그치? 뭔가 정리가 돼야 되겠지. 안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이제 곱은 어떻게 또 처리하느냐? 다 되거든. 뭐 로그를 취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 그치? 곱이면은 로그를 취해서 합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곱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항 AN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얘는. 그치? AN이 주어졌다면 너희가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처럼 차라리 이렇게 주어진다. K제곱분의 1이다. 그럼 해석을 하든 식조작을 하든 이렇게 소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게 없고 여기서 뭐야? A1, A2 쭉 해서 얼마? AN 얘들이 1보다 큰 자연수래요. 서로 다른. 그치? 1보다 큰 서로 다른 자연수.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야 돼. 그랬을 때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서로 다른 수 A, B,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봐.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양수 A, B, C. 그러면 A가 클지 B가 클지 C가 클지는 모르지. 하지만 분명 거기서 제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그냥 A, B, C 순서대로 크다. 이렇게 얘기도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어. 그치?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큰 놈을 C라고 놓자. 이거를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굳이 그런 표현을 너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돼. 그냥 그렇게 가정만 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르다니까. 그럼 여기서도 자 서로 다른 수래. 그럼 A1을 제일 작은 수로 보고 A2, A3 이 크기 순서대로 잡아보자. 이렇게 잡아보자. 그리고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약간 테크닉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면은.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AN을 구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린 부등식 유도하는 거거든. AN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거야. 일반항의 범위. 등식이 아닌 부등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얘들아 봐. A1이 1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럼 최소한 A1은 2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A1은 2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럼 A2는 얘 A1보다 하나는 더 클 거 아니야. 다른 수니까. A3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A에는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요게 되겠다. 그치? 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죠. 그럼 뒤집고 빼는 거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자, 1 빼기. 자, A1 자리에 얼마? 2가 들어가. 그치? 부등호 이쪽 맞지? 그 다음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빼기 4의 제곱분의 1 쭉 가서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자 이제 소구시켜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 정도 너희가 눈에 보일 거야. 자 통분해. 자 2의 제곱으로 통분되는 거고 2의 제곱 빼기 1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첫 번째는 얼마?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될 거야? 4가 되겠지? 인수분해해주면 자 여기는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가 되고 쭉 가서 여기 얼마?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의 n 플러스 얼마? 2까지 가게 된다고. 인수분해하면 여기도 뭐야? 소거되잖아. 그치? 소거되지? 실제로 이제 점화식 푸는 거에서 나왔는데 연대가 요 테크닉스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 6년 전에. 요 테크닉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점화식 부분에서. 나중에 수열의 점화식 할 때 내가 그때 그 연대 문제를 보여줄게. 뭐냐면 너희 지금 현재 교과과정 있잖아. 너희 교과과정이 바뀐 게 2017학년도인가부터 대입에서 적용됐거든. 그 전까지 몇 개 특정 점화식 풀이가 교과 과정이었어. 근데 이제 2014년도도 이제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그럼 어디까지가 교과 과정이냐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때 대학들마저도. 근데 이제 연대가 제일 먼저 봐요. 항상 시험은. 금년에도 그럴 거야.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이야 무조건 연대는.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 근데 연대가 딱 총대 메고 내더라. 이렇게 소거하는 테크닉, 점화식. 이거 점화식으로 내는데 연대는. 근데 문제는 대학이 그거 내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수학 교사들한테 그 검증을 받아야 돼. 교과정 내에서 출제된 거냐. 그랬을 때 그 학교 교사들이 오케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자, 봐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자 얘는 이 n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돼요? n 플러스 2가 되죠. 그치? 그럼 당연히 이건 얼마보다 큰 거 맞죠?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제 이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뒤 테크닉 자체는 뭐 결국 똑같은데 소고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장치가 이런 식인 거야. 대학들이 만약에 만들면 교수들이. 근데 이 정도까지 테크닉을 쓸만한 문제는 서울대나 주로 연대에서만 나올 거예요. 오히려 의대 쪽은 잘 안 나와. 연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 시험 문제는. 왜? 의학계열은 최저가 있으니까. 옛날에 가톨릭 의대가 진짜 미친 척하고 낸 적이 있었거든. 미적보다는 확 통해서. 내가 봐도 야 이거를 애들이 풀라고? 그런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 너무 좀 교과정으로 풀 수 있어도 너무 응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 다음 그거랑 이제 경북대 의대. 이번 입시 말고 저번 입시 때 경북대 의대 얘들아 커트라인이 몇 점인 줄 아니? 100점 만점에? 경북대 의에 40점이 안 됐어요. 말도 안 되지. 37점인가?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은 37점 몇 점인가? 3세트 나오니까 한 세트 완벽하게 풀고 좀만 건드리면 붙어. 이제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연대가 제일 어렵기는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아마 이 정도가 좀 최고 난이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생각은 못 하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너희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할 텐데, 얘들아 수식 조작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차피 교수들이 문제를 만들 때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테크닉 하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교과정에 있는 그런 테크닉을 중심으로 출제는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다음 개념을 확실히 알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여기서 결국은 결판 나. 나중에 최대 치수 문제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나가다 보면 이건 진짜 수능이랑 비슷한데 너희 수능 1등급이면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최대 치수나 활용 문제들 있잖아요. 미적분의 활용 문제들. 이런 건 논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누구나 다 풀겠지. 1등급 애들이라면. 이런 데서 결산나요. 오히려 문제는. 논술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약간 안 하던 걸 하니까 좀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될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근본 전반적으로 논술에서 어떤 것들을 중시 여기는지를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수학적 비납법. 자, 수학적 비납법 오늘은 그거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아이고, 지금 27분이니까.